안양외고 고2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고. 그래서 쉬운 건 빨리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틀리지 않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이제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한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학습자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각 A에 대응되는 게 스몰 a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한 상태. 그러면 sin A 분의 대응되는 편 6루트 3이 내가 구하고 싶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인 관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연산해 보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하래요? 사인 c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뭘 구하기 쉬워요? 코사인 c를 구하기가 더 쉽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c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c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 녀석 루트 5의 제곱 5는 2루트 2의 제곱 8,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2루트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코사인 C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각이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0에서 180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C가 2분의 루트 2가 되게 만들어주는 C는 45도. 그래서 사인 C를 구하는 것도 사인 45도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뭘 이용하여? 직각삼각형 갖다 그려서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방법이고, 만약에 서술형에 나온다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한 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C 가운데 끼어 있는 각 150도. 대충 그림 갖다 그려주면 뭐 이런 형태. 여기가 3, 여기가 4. 얘가 B, 얘가 C, 여기가 A.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150도.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A, B. 그 다음에 가운데 끼어 있는 각의 크기 150도 이용해서 사인 150도 갖다 곱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입니다. 1, 2, 3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x는 양쪽 끝에 있는 2와 14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으로 갑니다. 수열의 합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니 하나하나의 항들에 대해서 일반항을 만들어 보자면 n과 n 플러스 1을 갖다 곱한 게 되겠죠. 즉 n제곱 더하기 n이고, 그 n과 n 플러스 1을 갖다 곱한 것에서 여기는 요 첫 번째가 a1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20 곱하기 21이 뭐가 될 거냐면 20번째 항이 되겠죠. 그리하여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20까지 n제곱 더하기 n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20까지 n제곱과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20까지 n의 합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갖다가 더해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시그마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들이 다 주어져 있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10이고요. 얘는 1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과 11을 갖다 더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결과적으로 다시 또 그 시그마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굳이 시그마를 안 쓰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유리식에서의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문제 의도에 맞추어 일반항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를 우리가 AN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있는 게 EN-1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들 홀수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은 항상 2씩 큰 숫자들이 있으니까 EN 플러스 1 그래서 일반항 AN은 EN-1 곱하기 E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여기는 요 1 곱하기 3분의 1이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이고 여기는 요 25 곱하기 27분의 1이라고 하는 건 n 대신에 13을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요 EN-1 곱하기 E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자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3까지 EN-1, EN 플러스 1 갖다 곱한 것 분의 1은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이용을 하시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3까지 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다시 말해 en 플러스 1에서 en-1을 갖다 빼면 항상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하고 en-1분의 1 빼기 e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바깥쪽으로 빼놓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n에다 1부터 13까지 순차적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맨 마지막에 13을 갖다 집어넣어서 25분의 1 빼기 27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 상쇄되는 것들이 빰빰빰빰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7분의 1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초항이 A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이면 요거 한 번 정도는 써놓고 문제를 풀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항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는 건데 이게 AR 제곱이고 28이다. 일곱 번째 항은 7을 갖다 집어넣는 거고 AR 6승이고 448이다. 근데 이 AR 6승이 AR 제곱에다가 아래 4제곱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AR 제곱이 28이고 거기다가 아래 제곱을 갖다 곱한 게 448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448이라고 하는 숫자를 28로 나눠주시면 R의 4제곱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6. 그래서 R이 플러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한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공비는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R은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AR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AR 제곱이 28. 그래서 AR에다가 R 2를 한 번 더 갖다 곱한 게 28이니 AR이라고 하는 녀석은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4가 된다 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9번입니다.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A9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 공식화되어 있는 결론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쉽게 푸는 방법. 자, S1을 계산을 해요.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P 더하기 5예요. 얘가 A1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S2를 구합니다. n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4P 더하기 10이고요. 얘가 A1과 A2를 갖다 더한 겁니다. 근데 A1이 위에서 보면은 P 더하기 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면 A2는 3P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를 갖다 더한 거죠? 이렇게 갈 때
2p를 갖다 더해서 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더한 게 뭐야? 공차잖아요. 그래서 p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거는 2n 제곱 더하기 5n이고 아홉 번째 항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S9에서 S8을 갖다 빼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n 대신에 9랑 8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갖고 빼서 결론 내리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물론 SN에서 SN-를 갖다 빼가지고 일반항 AN 찾는 과정을 거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 어느 박테리아가 몇 마리 들어있다? 3만 마리. 겁나 많네. 1시간 지나면 3분의 1은 다 죽어. 그 얘기는 뭔 소리야? 3분의 2는 살아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애들은 몇 마리가 됩니까? 6마리가 돼요. 6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n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AN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서 3분의 1 어떻게 된다고? 죽었어.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AN만 남았어. 근데 남은 녀석들은 마리수마다 다 몇 배로 바뀐다고? 6배로 바뀐다고. 그게 지금의 상태에서 1시간 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A의 n 더하기 1이 4 곱하기 AN이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10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10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제일 마지막 문제를 할 때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11번 선재는 매년 초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인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을 할 건데 첫 해에는 연초에 300만 원을 갖다 집어넣을 건데 그 다음 해부터는 연봉이 조금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 많은 금액을 저금하도록 할 거래요. 그래서 이게 선재하고 은행이 갖게 되는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1년 초에 선재가 은행에 가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고 모든 거래 완료는 언제 끝나는 거냐면 10년 말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1년 초에 얼마를 갖다 집어넣는 거냐면 300만 원을 갖다 집어넣을 거고 그게 1년 말이 되면 어쨌든 은행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있었으니까 약속한 4%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300만 원 곱하기 1.04가 될 거고 복리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10년 말까지 총 10년 동안 이어진다면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300만 곱하기 1.04의 10승이 될 겁니다. 왜냐면 10년간 은행에 있었으니까요. 오케이? 민준이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말 혹은 2년 초가 되었을 때 선재가 돈을 300만 원만 넣는 게 아니라 4% 더 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300만 곱하기 1.04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야. 2년 차에는. 그리고 이 돈은 이자를 몇 번 받냐면 9번 받는 거잖아. 그러면 1.04의 9승을 갖다 곱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상태가 되었을 때 얘는 300만 곱하기 1.04에 똑같이 10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년 뒤에 들어가는데 내가 애시당초에 4%를 증액해서 돈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10년 말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 금액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몇 번 집어넣는다고? 10번 집어넣는다고. 그 규칙에 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300만 원에다가 1.04를 갖다 곱한 게 그대로 10번 있는 거니까 3천만 원에다가 1.04에 10승 1.48 갖다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선재가 지금처럼 넣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갖다 계속해서 집어넣었다면 그 투머리에 생기는 숫자들이 등비 수열을 이뤄가지고 그걸 다시 합부하는 공식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선재한테 감사하세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가 학교 선생님 이름이고 그래. 12번입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자, H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긴 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네모칸만 만들어 놨잖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다.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1 더하기 H의 n승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걸 아니다. n이 2 이상일 때. 오케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n이 2일 때 직접 얘가 계산을 해서 맞다고 했으니까 믿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학적 기납법에서 하는 게 뭐냐면 n이 k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쳐보는 거죠. 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1 더하기 h의 k승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 되었는데 니은의 양변에다가 뭘 갖다 곱해야 될 거냐면 그걸 통해서 언제도 성립하는 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승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뭐를 한 번 더 갖다 곱한다? 1 더하기 h를 갖다 곱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양수래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똑같이 1 더하기 h를 갖다 곱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1 더하기 kh랑 1 더하기 kh가 갖다가 더해져 있는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건 이거잖아. n이 얼마일 때? k 더하기 1일 때. 그래서 이 다에 들어갈 게 k 플러스 1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 이게 그 수학적 기납법인데 등식의 형태로 연결되는 거라면은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에 있는 식이 같다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부등식이라서 그렇게는 안 되는데 수학적 기납법의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얘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1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원이 하나가 있고요. 열심히 갖다 그려볼게요. 짠, 짠, 짠.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각도가 얘가 60도, 얘가 45도.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C는 몇 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75도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문제가 있죠. 저 75도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계산을 못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원의 중심을 잡고요. AB를 호로 해서 만들면 여기 각도의 크기 몇 도가 됩니까? 150도가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의 중심이 5면 반지름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선분 OA도 선분 OB도 모두 다 4가 되어서 그 변의 길이들과 그 다음에 저 중심각의 크기 150도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선분 AB의 길이는 아니고 선분 AB의 길이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를 갖다 곱해야 되는 거냐면 코사인 150도 갖다 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래서 값이 딱 안 떨어져요. 보기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저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제곱을 물어봤다면은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뭐 이중분호를 풀어내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은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략을 조금 바꿔가지고 우선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스몰 b 여기는 요 스몰 a 그러니까 60도에 대응되는 변과 45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삼각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사인 45도에 대응되는 게 A 그다음에 사인 60도에 대응되는 게 B 이것들이 다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8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변의 길이 스몰 a하고 스몰 b를 각각 구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스몰 a가 4 루트 2 그 다음에 스몰 b가 4 루트 3이다. 여기서 이제 루트가
루트 2, 루트 3 이런 베이스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연산이 꼬이는 건데 75도를 이용을 안 하고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요 C에서 선분 AB에다 이렇게 수선해발 갖다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D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D와 선분 DB의 길이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으로 나누면 여기가 45도, 여기가 30도이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 특수 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에 ADC라고 하는 삼각형은 1대1 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2루트 6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BDC는 1대2 대 루트 3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2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편들의 길이들을 갖다 더하면 2루트 2 더하기 2루트 6이 선분 AB의 길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이런 공식도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A를 갖다 곱하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B를 갖다 곱한다. 다시 말해서 얘가 B 곱하기 코사인 A 그 다음에 스몰 a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얘를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사인 법칙을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코사인 법칙 하나만 가르칩니다. 왜냐면은 얘는 직각삼각형만 갖다 그려놓고 나면 어차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는 중학교 때 했었던 도형의 문제들처럼 보조선을 적절히 갖다 그어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갑니다. 14번입니다. 삼각형 ABC 대충 그릴게. 짠짠짠. 아, 너무 대충 그렸다. 짠짠. 아이. 짠짠짠.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다음에 선분 AC, CAB. 그래서 선분 AC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선분 BC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8입니다. 이런 상태. 그랬을 때 각 B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의 선 n분의 길이 x와 그 다음에 그때의 코사인 B 값이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B라고 하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의 제곱 36은 88에 6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8x 코사인 b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16x 곱하기 코사인 b가 x제곱 더하기 2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16x로 나누면 코사인 b는 16분의 x에다가 16x분의 28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4x분의 7 두 개를 갖다 더한 걸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 시험 범위가 그래프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물론 다시 올라오기는 하지만 각 B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0에서 180도 사이에 각으로만 생각을 하면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각 B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는 건 결국에 코사인 B의 뭘 구하라는 이야기다?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16분의 x도 4x분의 7도 양수니 산술기하 적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쪽에서 x가 날아가고 계산하시면 2 곱하기 8분의 루트 7 그래서 4분의 루트 7이 여기는 요 코사인 b의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B의 최소값 4분의 루트 7이 지금 그 B가 각 B의 크기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코사인 B였다. 그리고 그때의 X, 다시 말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의 X니까 언제 성립하냐면 얘네 두 개 같을 때 성립하죠. 16분의 X와 4X분의 7이 같을 때. 다시 말해 4X제곱이 16 곱하기 7이고 4로 나누면 X제곱이 4 곱하기 7이니까 X가 얼마일 때? 2루트 7일 때. 그래서 그 2루트 7과 4분의 루트 7 두 개를 갖다가 곱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 하나 갖다 그려 놓고. 사각형. 선분 AB는 4, BC는 1, CD는 5, DA는 4. 잘 그릴 자신 없어요. 열심히 그려볼게요. 그 다음 뭐 4짜리 하나, 좀 짧은 1짜리 하나, 그 다음에 CD가 5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4인 거 다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 놓읍시다. A, B, C, D. 변의 길이가 4, 변의 길이가 1, 변의 길이가 5, 변의 길이가 4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사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여러분 애초에 사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구하고 가운데 끼어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별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방식으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BCD하고 두 녀석의 넓이의 합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C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저 선분 BD 핑크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좀 해보자면 선분 BD의 길이의 제곱은 삼각형 ABD에서는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선분 BD의 길이의 제곱은 두 번째 있는 저 삼각형 BCD의 관점에서는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1, 5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상악함수 각의 변환 공식에 의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코사인 세타는 26 그 다음에 플러스 1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4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6이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6, 7에 42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7분의 1이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사인 세타가 필요하다. 그래야 양쪽에 있는 두 변의 길이와 가운데 끼어있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가 7이고 얘가 1이고 오 겁나 이상하다. 코사인 세타네.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얘는 루트 48 4루트 3 그래서 사인 세타는 7분의 4루트 3 그리고 이쪽에는 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역시 똑같이 7분의 4루트 3이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BCD의 넓이 합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게 2분의 1 4, 4 사인 세타 7분의 4루트 3과 그 다음에 2분의 1 1, 5 가운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한번 7분의 4루트 3 두 녀석의 합으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5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기되시면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어디서 또 갖다 낸 거지 하는 문제들도 있긴 하거든. 학교 시험들에서도. 왜냐면은 선생님은 문제를 진짜 많이 보지만 어쨌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잖아.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다 어디선가 튀어나왔었던 문제들이 다시 나와서 이 수업을 준비하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었다. 잔소리입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자연수 51개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 A1, A2, A3, A51 그러니까 51개의 숫자들을 갖다 쭉 나열을 할 건데 그 51개의 숫자에 대하여 A1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구하래. 근데 보시면 DI가 AI 플러스 1 빼기 AI 그러니까 I 플러스 1번째 항에서 I번째 항을 갖다 뺀 건데 그게 음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I 플러스 1번째 항이 I번째 항보다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있는데 얘가 1이면 그 다음에는 2고 3이고 5고 7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했다. 미안해요. I번장이 더 커지는 거죠. I번장이 더 큰 거고 D항이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5, 3, 1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2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뺀 값은 무조건 뭐냐면 자연수야. 왜냐면은 자연수들로 만들어진 수열이거든. 그 다음에 이 뺀 값들 D1, D2, D3, D50까지 그러니까 51개의 항을 갖다 놓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니까 그 차의 값이 몇 개가 나온 거냐면 50개가 나왔는데 그 50개 중에서 같은 거는 똑같은 숫자는 최대 6개까지만 있을 수 있대. 근데 지금 봐봐. 이게 A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뒤쪽에다가 점점 작은 숫자들을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때 A1이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걸 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작게 숫자를 만들어 주려면 A51이 뭐인 거부터 출발해야 될까? 1인 거부터 역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A51이 한 100 이러면은 A1은 훨씬 더 큰 값이 될 테니까 A1의 입장에서 어쨌든 숫자들을 좀 빼가지고 자연수들을 빼가지고 만들어 오는 건데 제일 작은 값이 되려면 A51에 무조건 누굴 줘야 된다고? 1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50번째 항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그 A1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려면은 더 하는 걸 그러니까 AI 플러스 1에서 AI를 갖다 뺀 거를 최대한 작은 숫자로 만들어 줘야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2가 오는 게 제일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50은 2, 그 다음에 있는 항은 3, 4, 5, 6, 7 이렇게까지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작은 숫자를 놓고 싶다고 해가지고 8을 놓으면 됩니까? 8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차로서 같은 숫자는 최대 몇 개까지만? 6개까지만. 이해돼? 그럼 그 다음에 결국 뭘 이용해야 돼? 2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51번째 항에서부터 A1까지 점점 숫자들을 더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차이 1을 6번, 2를 6번, 3을 6번, 4를 6번 이렇게 더해가는 게 어쨌든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5가 6번.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번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50번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50을 6으로 나눠봐. 6, 8에 48.
그러니까 5 곱하기 6, 6 곱하기 6, 7 곱하기 6, 8 곱하기 6 까지 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개를 더한 거죠? 48개 더했고 몇 개 더 더해야 돼? 2개 더 더해야 되지. 그래서 그 2개 더하는 게 9, 9 이렇게 갖다 더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걸 다 더했을 때가 AN의 값이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다.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규칙 없는 요 녀석들 따로 묶어. 19.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녀석들 6으로 묶어. 1, 2 하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8까지. 그래서 19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19 더하기 3, 8, 9 해서 계산하면 값은 23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번으로 가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근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자. 그래서 b' 제곱 3 곱하기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x제곱의 개수랑 상수 3an 플러스 2가 제로. 한쪽으로 넘기고 양변 3으로도 나누면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은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결국 an이 무슨 수열이 되는 거다? 등, 비, 수, 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등비수열에 대하여 초항은 2고요. 세 번째 항은 6이고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2에다가 공비를 2번 갖다 곱하는 거고 r제곱이 3이니까 r은 풀마 루트 3인데 r은 마이너스 루트 3이군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항이 음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r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일반항 A에는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n-1승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여기는 이 방정식에다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갖다 적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자면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n-1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n승 x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n 플러스 1승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양변 나눕니다.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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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루트 3의 n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남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퀄 제로.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네. x 더하기 3의 제곱 이퀄 제로.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게 바로 중근 bn입니다. bn은 항상 일정하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 얘기는 bk도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k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상수 마이너스 3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하라고 했으니 다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 최근에 아마 흥진이었나? 용어였나? 기출 푸시면서 이렇게 생긴 문제 한번 우리 같이 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첫째 항이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수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들을 다 적어놨다는 거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자, 여기서 첫 번째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열에 홀수 번째 항들을 다 지울 거예요. 첫 번째 시행. 홀수 번째 항들을 다 지울 거다. 그럼 뭐가 남냐? 2, 4,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가겠죠. 뭐만 남아? 짝수만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째 시행을 한 거에 시행을 한 번 더 해요. 두 번째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짝수 번째 항들을 다 갖다 지우는 거죠. 아니다. 홀수 번째 항들을 다 갖다 지우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면 4, 8, 12, 16, 20, 24 이렇게 갈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또 해요. 세 번째 시행을 합니다. 또 홀수 번째 항들을 버려요. 그러면은 8, 16,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2 이렇게 갈 겁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행한 것들 다 보니까 다 무슨 수를 이루냐면 등차수를 이뤄요. 그런데 이게 초항이 다르고 공차가 다른데 초항과 공차가 첫 번째 시행에서는 초항이 2고 더하는 것도 2고 두 번째는 초항이 4고 그 다음에 공차도 4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에서는 초항이 8이고 그 다음에 공차도 8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안 써봤지만 네 번째 시행에서는 초항이 얼마가 될 겁니까? 16이 되겠죠. 공차도. 그래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 m번째 시행을 했다면 초항이 어디가 되어 있을 거냐면 2의 m승이 되어 있을 거고 공차도 마찬가지로 2의 m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항들은 다 2의 m승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갖다가 곱한 형태들로 숫자가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3584라고 하는 숫자는 몇 번째 시행 후 만들어진 수열의 항이며 그 다음 번째 시행에서 지워지는 걸까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3584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9승 곱하기 7이에요. 자, 2의 9승 곱하기 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9번째 시행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2의 9승부터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9승.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의 9승을 갖다가 곱해가는 거니까 2의 9승, 2 곱하기 2의 9승, 3 곱하기 2의 9승 이렇게 항들이 나열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의 9승 곱하기 7은 7 곱하기 2의 9승이니까 이게 몇 번째냐면은 7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 넘어갈 때는 여기는 요 홀수 번째 항들을 갖다 지워야 되는 거니까 그때 지워지겠네. 자, 9번째 시행 후 만들어진 수열에서 10번째 시행에선 지워진다. 그러니까 m이 얼마다 여러분? 9가 될 거고. 몇 번째 항이었습니까? 7번째 항이었죠. 왜냐면은 7 곱하기 2의 9승의 형태로 표현되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수들을 나열해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9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6 곱하기 SN은 AN제곱 더하기 3AN-4인데 이거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SN만의 관계도 아니고 SN하고 AN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 주셔야 하냐면 그 6 곱하기 SN이 A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N-4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6 곱하기 sn-1은 an-1 제곱 3 곱하기 an-1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식을 만들고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좌변이 이제 6 곱하기 sn 빼기 sn-1인데 그게 an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an 제곱 빼기 a의 n-1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n 빼기 3 곱하기 an-1 그리고 저 마이너스 4들은 날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6 곱하기 an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빼주시면 an 제곱에서 a의 n-1의 제곱을 갖다 뺀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n 마이너스 3 곱하기 an-1이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저 식을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n에서 an-1을 더한 거 an에서 an-1을 갖다 뺀 거 두 개는 합차 공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n 더하기 an-1이 제로가 되는 거 그래서 얘랑 묶어주시면 an 더하기 an-1로 묶고 남는 건 이제 an 빼기 an-1 마이너스 3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 되니까 결론이 뭐냐면 an하고 a의 n-1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0 또는 an 빼기 an-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n은 an-1에다가 얼마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3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아니면 an은 마이너스 an-1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 자체 조건이 있어. 모든 항이 뭐 해야 된다고? 양수해야 된다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처럼 an과 an-1이 서로 부호가 계속해서 반대로 뒤집어지는 형태라면 모든 항이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 an은 n-1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3을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공차 얼마짜리? 3짜리. 자 그래서 31번째 항만 구하면 돼. 공차 3인 거 계산해 줬으니까 계산해 볼 수 있겠지? 하면 조금 고민되는 게 초항을 모르잖아요. 인 건데 그 초항은 원래 있었던 관계식에다가 n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1을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은 6 곱하기 S1이 A1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1 빼기 4인데 S1은 A1이니까요. 한쪽으로 넘기면 A1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1 마이너스 4가 제로인 것이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A1 마이너스 4 A1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A1은 4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4가 돼야 되겠죠? 모든 항이 뭐라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항 알고 공차 아까 얼마냐 3인 거 구했고 그거 이용해서 31번째 항 구하면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0번으로 갑니다. 자, 두 개 섞여 있어요. A에는 등차, B에는 등비. An의 초항, Bn의 초항, An의 공차, Bn의 공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베리 땡큐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A1과 B1이 같대요. 둘이 초항이 같대. 그러니까 일반항 만들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반항 AN, 초항 A라고 하고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 그 다음에 Bn은 초항 그대로 A인데 공비를 R로 만들어가지고 A 곱하기 R에 n-1승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자. 오케이? 자, 어쨌든 어디까지 쓴 거냐면 A1과 B1이 같고 AN이 등차, BN이 등비입니다. 까지 썼어요. 나머지 조건들 아직 사용 안 했죠? 하나씩 갖다가 해보자. 두 번째, A2랑 B2랑 같대. A 더하기 D와 A 곱하기 R이 같군. A4 더하기 B4가 같대. A 더하기 3B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같군. A3과 B3이 같으면 안 된대. 뭐 같지 않다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B3이 마이너스 10이래.
그러니까 a 곱하기 r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럼 ar 제곱이 마이너스 10이면 양변에 r을 갖다 곱했을 때 ar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r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 곱하기 r이다. a 더하기 d는 ar, 그 다음에 a 더하기 3d는 마이너스 12r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식들을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D라고 하는 녀석은 네,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놨는데 문자가 너무 많아. ADR 좀 줄이자. 이걸 갖고 줄이자. AR 제곱이 얼마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12.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R 제곱분의 마이너스 12로 고쳐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R 제곱분의 마이너스 12인 걸 여기다 하나씩 갖다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R 제곱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D는 R분의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마이너스 12 더하기 3D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2R이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정리하면 D는 R제곱분의 12에서 R분의 12를 갖다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3D는 R제곱분의 12에서 12 곱하기 R을 갖다 빼는 것이고, 여기는 요 식에 3배를 하시면 R제곱분의 36에서 R분의 36을 갖다 빼는 거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형광펜도 두 번째 형광펜도 모두 다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R로 표현되어 있는 3D의 서로 다른 모습들인 거죠. 맞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 두 개를 갖다 놓고 계산하는 거야. R제곱분의 36에서 R분의 36을 갖다 뺀 게 R제곱분의 12에서 12R을 갖다 뺀 겁니다. 귀찮아. 양변 12로 나누자. R제곱분의 3에서 R분의 3을 갖다 뺀 게 R제곱분의 1에서 R을 갖다 뺀 겁니다. 한쪽으로 넘기자. R제곱분의 2 빼기 R분의 3 그리고 더하기 R이 0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뭘 갖다 곱할 거냐면 R제곱을 갖다 곱합시다. 그러면 R세제곱 마이너스 3R 더하기 2가 0이다 라고 하는 아래 관한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아래 관한 3차 방정식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야지 0이 됩니까? 1 집어넣어야 0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R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그거 이용해서 조립제법 써보시면 1, 0, 마이너스 3, 2 1, 1, 1, 1, 1, 마이,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지금 R-1에다가 요 녀석 R제곱 더하기 R-2가 0가 되는 거고, 얘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R 플러스 2하고 R-1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결론이 뭐냐면 R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공비 R이 마이너스 2인지 1인지 특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두 개를 다 가능성으로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2야. R이 마이너스 2야. A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R제곱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R이 1이면 초항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공차들이 여기 위에 보시면 A 더하기 D가 AR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D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D는 6.
그래서 이때의 D는 계산하면 9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1이고 A가 마이너스 12일 때 마이너스 12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건 마이너스 12. 그러면 공차 D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 봐봐. 두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0이고 공비가 1이래. 그러면 AN하고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었는데 걔네가 초항이 모두 같았었단 말이야. 근데 초항이 같은데 등차 수열은 공차가 0이고 더할 게 없고 등비 수열은 공비가 1이라서 똑같은 숫자를 1을 갖다 곱하면 결과적으로 AN과 BN이 계속 다 A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모순이 생기죠. 세 번째 항이 같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맞는 거다. 그래서 AN과 BN이라고 하는 수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찾았다. 거기에서 11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왠지 식이 복잡해서 계산을 하고 싶지 않았었을 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공차가 양수고 항의 개수가 K인 등차 수열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32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28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항의 개수가 K개라고 했는데 그게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항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 A9, A10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 짝수개면. 거기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이거 이렇게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이거 그 바로 옆에 있는 항들을 갖다 더하는 건데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A1하고 A2를 보면은 당연히 A2가 A3과 A4를 보면 당연히 A4가 A9하고 A10을 보면 당연히 A10이 더 클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32,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28.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항의 개수가 짝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짝수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항의 개수는 반드시 몇 개여야 된다? 홀수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이 홀수개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32라고 할 때 항이 몇 개 있는 걸까? K개 중에 K-1개까지가 짝수개인 거잖아. 그래서 그 K-1개에는 절반의 짝수와 절반의 홀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2분의 K-1개에다가 한 개 더. 즉 2분의 K 플러스 1개의 뭐를 가지고 있다? 홀수 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K 플러스 1개의 홀수들 중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32라고 했으니까 2분의 n의 초항 더하기 끝번째 항. 왜냐면 1, 3, 5, 7 이렇게 더해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8이죠. 그러면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랑 다 더하면 얼마야? 60이지. 그게 K에 다 더한 거 아닌가? 그래서 2분의 K 곱하기 A1 더하기 AK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A1하고 AK를 갖다 더한 게 K분의 12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A1하고 AK를 갖다가 더한 게 64에다가 K 더하기 1분의 1을 갖다 더하는 거니까 얘가 K 더하기 1분의 128이 되고 얘랑 같은 값이죠. K분의 120과 K 더하기 1분의 128이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K분의 120과 K 더하기 1분의 128이 같다. 두 개 이용을 해서 K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K가 몇 개 나오냐면 15가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말해 지금 여기 몇 개의 항이 있는 거라고요? 15개의 항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있잖아 그 K가 15면 여기다 다시 갖다가 집어넣어 봤을 때 첫 번째 항하고 15번째 항을 더한 게 15분의 120이니까 얘가 8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총 15개 항이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8번째 항, 그 다음에 15번째 항 이렇게 3개가 7칸 7칸 넘어간 거지. 저 3개도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 차수열 이루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A8은 양쪽 끝에 있는 A1과 A15를 갖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 2로 나눠서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A1 더하기 A15가 8이니까 A8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수열의 8번째 항이 얼마다? 4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8번째 항이 4인 걸 알았고 AK 더하기 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K가 15니까 A17 17번째 항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상태. 그런데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A5는 뭐냐? 8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 빼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4-3D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3D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 3으로 나누면 공차 D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공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그 공차는 무조건 3분의 4 이상의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위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A17이잖아. A17은 우리가 항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는 8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더해줘야 되는 거냐면 9번 더 더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얘가 4 더하기 9D. 근데 D가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 9D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거기다가 4를 갖다 더하면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수열의 17번째 항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21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게 조금 복잡했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 22번으로 갑니다. 초항은 1보다 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는데 7번째 항이 2야.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A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뭔지 해봐야 될 것 같아. 제일 먼저 n에다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2하고 A1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아래 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게 되면 지금 A3은 A2 곱하기 A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1-A1 곱하기 A2, 그러니까 요 A2, A1을 반대로 넘겨가지고 A2로 묶었고요. 그게 1이고, 그래서 A2는 1-A1분의 1로 표현되겠죠. 두 번째 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위에 있는 것처럼 1-A1분의 1이니까 얘는 1-A1분의 A1 빼기 2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세 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7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n 대신에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7은 A2 곱하기 A3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A2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A1분의 1 그 다음에 A3는 1 마이너스 A1분의 A1 빼기 2 그리고 다시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얘가 얼마라고요? 2가 된대요. 그래서 얘가 2니까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줄 겁니다. 근데 A1이라고 쓰고 계산하면 조금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A1을 잠깐 X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1-X분의 1-X분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2니까 반대로 넘겨갖고 4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갖다 곱해 주시면 1-X의 제곱 혹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x-1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에다가 x-1 제곱 갖다 곱하면 4 곱하기 x-1의 제곱은 x 더하기 2 곱하기 x-1. 전개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3x 마이너스 2. 한쪽으로 넘기면 4x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6 이퀄 0. 그래서 인수분해하시면 4xx 그 다음에 3하고 2 마삼마이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 11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한 게 4x-3에 x-2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4분의 3 또는 x는 2입니다. 이해되세요? 초항이 4분의 3 또는 2란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 조건이 있었잖아. 초항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고?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초항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 찾았어요 여러분. A1이 얼마라고요? 2가 된다고요. A1이 2가 되는 순간 요것도 찾았네. 뭐냐면 1-A1분의 1이니까 A1이 2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A21을 구하려면 n에다 얼마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10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A21은 A2에다가 A10 갖다 곱한 거 빼기 2. A2는 아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될 거고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A10을 알아야 되죠. A10을 알려면 여기다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5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A10은 A2 곱하기 A5 더하기 1이고 그걸 알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항을 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항 구하려면 여기다가 다시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2 집어넣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있으면 연산이 다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마지막 문제. 자, 23번입니다. 생각은 좀 해야 되지만 쉽게 풀면 쉽고 어렵게 풀면 어려운 문제인데 자, 학생 n명을 두 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숫자는 an이에요. 그리고 학생 n명을 세 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bn입니다. 오케이? 근데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b의 n 플러스 2를 구하고 싶어요. bn 플러스. bn 플러스 2는 뭐야? n 플러스 2명을 몇 개 조로 나누는? 세 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숫자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어쨌든 보면 bn 플러스 2하고 bn이 an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니까 앞전 항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n 플러스 1명이 먼저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b의 n 더하기 1이 되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있었던 n 더하기 1명을 몇 개 조로 나눠놨다고? 세 개 조로 이미 나눠놨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러면 그 세 개 조로 나눠 있는 상태에 A조, B조, C조 있는 상태 여기서는 몇 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n 플러스 2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한 명을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미 세계조로 나눠져 있는 애들을 n 플러스 2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요 b의 n 플러스 1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줘야 된다?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도 있잖아. n 플러스 1명이 두 개 조로 나눠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야. 근데 두 개 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한 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몇 개 조로 나누고 싶은 거야? 세 개 조로 나누고 싶으면 되는, 세 개 조로 나누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한 명을 나머지 조에다 주면 돼. 두 조에 사람이 있고 나머지 조에 그 한 명을 갖다 집어넣으면 조가 몇 개가 된다? 세 개 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b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bn 더하기 2를 찾아내는 방법은 n 플러스 2명을 세 개 조로 나누는 방법은 이미 bn 플러스 1에 의해 세 개 조로 나눠져 있었다면 그 세 개 조에 각각의 조에 한 명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3을 갖다 곱한 거고 an 플러스 1로서 이미 두 개 조로 나눠져 있었다면 남은 한 명을 한 개의 조로 구성함으로써 사람들을 몇 개 조로 만든다? 세 개 조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bn 플러스 2하고 b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갖는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bn과 an의 관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얘네를 한 번씩 다시 고쳐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b의 n 더하기 1을 bn과 an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bn 더하기 1은 똑같겠지. bn 더하기 1은 bn에 의해서 이미 세 개 조로 나눠져 있다면 나머지 한 명을 그 세 개 조에 아무데나 갖다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n에 의해 두 개 조로 나눠져 있었다면 그 한 명을 한 개 조로 만들어가지고 세 개 조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명을 두 개 조로 나누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bn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bn은 이미 조가 세 개 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두 개 조로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n 이미 두 개 조가 있었어. 거기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준다? 2를 갖다 곱해준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조가 두 개가 있었으니 그 만들어진 상태에다가 지금 가거나 아니면 그 두 개 조를 합치고 나머지 한 명을 혼자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관계를 갖다 대입해 주시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3 곱하기 3bn 더하기 an, 그 다음에 2an 더하기 1, 9bn 3an 2an 더하기 1, 즉 9 곱하기 bn 5 곱하기 a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다 갖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